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50년을 함께 살며 울고 웃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멈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지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내였기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켠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던 저는 낯선 중년 남성이 다가오는 걸 보았어요. 정장 차림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인과 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회사 동료도 아닌 사람이 왜 오랜 친구라고 말하는 걸까? 심지어 아내가 마지막까지 그를 걱정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저는 순간 아내의 또 다른 삶을 들여다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묘한 진심과 슬픔이 느껴졌어요. 혹시 내가 몰랐던 아내의 비밀이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장례식장 풍경보다도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누구였으며 왜 아내는 마지막까지 그를 떠올렸을까요? 눈물도 한숨도 쉽게 나오지 않던 제 마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아내의 죽음만큼이나 제 인생을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내의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을 다시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낯익은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었지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슬픔은 시간이 흐른다고 잦아드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하루하루가 무겁고 생각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를 조금씩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의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스웨터, 오래된 책, 여행지에서 사온 엽서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향기와 목소리를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리하던 중 책장 뒤편에 꽂혀 있던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빛발에 있었고 안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단둘이 갔던 강릉 여행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 장엔 아이들과 함께했던 캠핑 장면 그리고 친구 부부들과의 소소한 모임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저 관광지에서 우연히 찍힌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사진이 몇 장 더 넘어가자 그 남자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멀찍이 배경 속에 혹은 그녀 옆 벤치에 앉아 있거나 심지어 둘이 같은 장면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 그의 위치와 분위기는 그저 스쳐 지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장례식장에서 말을 걸어왔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고인과 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 남자의 말이 귓가에서 다시 울렸고 저는 사진 속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사진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요동치는 걸까요? 그와 아내가 함께 있는 장면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찍힌 사진 속 분위기는 묘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 편안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과 그 곁에서 가만히 서 있던 그의 태도.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앨범을 닫지도 못하고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내가 몰랐던 사람이 내 아내와 함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장례식장까지 찾아왔던 걸까? 아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내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보지 못했던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사진 속 그 남자의 얼굴과 그녀의 환한 미소가 겹쳐지면서 수없이 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나는 좋은 부부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고 큰 싸움 한 번 없이 살아왔지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도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무섭고도 슬펐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꺼내어 한 장씩 들여다보며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오랜 시간 아내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상담의 연장선인지 혹은 더 복잡한 관계였는지 알지 못한 채 지내기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찾아가 보기로요.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이며 아내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그녀를 완전히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진심으로 남긴 게 무엇인지 그 남자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임에도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제게 건넨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지요. 고인과 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했을까? 아내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깊어질수록 저는 그 남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군지 어떤 사이였는지 직접 들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앨범 속 사진들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며 촬영 장소와 날짜를 기준으로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여행지의 표지판, 간판,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들. 수많은 조각을 맞춰가던 끝에 아내의 메모장 속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병원 이름과 김상현이라는 이름, 그리고 방문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아내와 무슨 관계로 병원에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인터넷으로 병원 이름을 검색하니 여전히 운영 중이었고, 상담사 김상현이라는 이름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장례식장, 사진 속 인물, 그리고 이 병원의 이름까지 모두 연결된다는 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상담사 김상현 씨와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잠시 후 낯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 이선영 씨의 남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를 주실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제 아내와 어떤 사이셨습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선영님께서는 몇 해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때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이었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암을 앓았다고요?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병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으셨습니다. 남편분이 받게 될 충격이 클 거라며 끝까지 밝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도 혼자 조용히 오셨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무겁던 마음이 이상하게도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당신과의 관계는? 그는 고개를 숙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상담사와 내담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적으로 의지하신 건 맞습니다. 그녀는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고 저는 차마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혼자서 많이 외로웠겠군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내 아픔을 더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도 아내는 언제나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음을요. 그날 통화 이후 나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내가 아는 아내는 늘 밝고 평온했습니다. 아픈 기색도 두려운 표정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수년 동안 암을 앓고 있었다는 걸 남편인 나는 끝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숨겼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를 배려했다는 상담사의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린 모든 걸 함께 나누는 부부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해줄 거라고. 그날 밤 사진 속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처음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둔했나 봐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며칠 후 상담사 김상현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남편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 하던 편지와 물건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그를 처음으로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한 인상이었고 눈빛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남기신 것입니다. 언젠가 남편분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작은 노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의 손글씨로 쓴 편지 2장과 그녀가 항상 품에 지니던 작은 장미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보는 날은 아마도 내가 곁에 없는 날이겠지요. 나는 끝까지 바라지 않으려 했어요. 당신이 괴로워하실 걸 알기에.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병을 숨겼던 건 당신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차마 내 아픔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 김상현 씨는 내 감정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기댔지만 내 사랑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 없었어요. 아내는 끝까지 나를 위하려 했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웃으려 했고 마음을 터놓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기대야 했던 그 시간조차 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내가 살아온 이유였고 웃을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내가 남긴 것이 아픔이 아니었으면 해요. 부디 당신이 다시 웃기를.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숨조차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닌 자신을 탓하며 모든 걸 감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나를 배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오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려 했고 그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감춰야 했던 건 고통이 아니라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작은 보석함 같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손바닥만 한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머리핀, 꽃잎이 눌린 노트, 그리고 봉인된 흰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도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진 채로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게 된다면 당신에게 꼭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첫 문장부터 저는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아픈 몸과 마음을 감추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밝게 웃으려 애쓴 건 당신에게 마지막까지 예쁜 기억만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아픔을 홀로 삼켰던 겁니다. 그 남자 상담사와의 만남도 결국 제게 말하지 못할 슬픔을 감당하려는 선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의지했고, 더 많이 고마웠어요. 당신은 내가 삶에서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속인 게 아니었고 나를 위해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 편지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남편으로서 저를 지켜주고 싶어 했던 아내만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 속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그 미소 속에는 말 못할 고통과 저를 향한 깊은 배려가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프면서도 밝게 웃으려 했던 당신의 마음, 그녀는 떠났지만 남긴 진심은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녀가 건넸던 따뜻한 말들이 마치 속삭이듯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 후 저는 그녀가 좋아했던 찻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그녀와 나누던 일상들을 떠올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그녀가 바로 그 옆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도 들었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켜주고 싶어 했던 나를 이제는 제가 지키기로요. 그리고 아내가 남긴 사랑을 잊지 않기로요. 이제는 작은 바람에도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에도 아내가 남긴 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제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조용히 떠났지만 아내의 진심은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